네,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오늘 녹화 내용은 다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오늘 매매를 못했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 4%더라고요. 그래서 창을 열어보니까, 네,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창 중에 이런 창도 있거든요.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움직였다가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상승할 것처럼 하더니 그죠? 만약에 이런 모습까지 나왔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장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여기까지 지켜주고 한번 올라가겠지. 왜냐하면 고점 대비로 벌써 마이너스 4%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저점도 깼겠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장중에는 못 봤어요. 이때 그 회의를 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고,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로 치면 마이너스 7%까지 빠졌네요. 그리고 난 후에 위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에 매매를 어떻게 했어야 됐나? 코스피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꼭 복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거를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올 때까지, 오늘 급락 흐름이 나올 때까지 분명히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흐름이 다른 어떤 때보다 매우 잘 기억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다가 무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이거를 매매를 할 거를 걸어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후회는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을 고를 때요. 2차전지 쪽에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 2차전지에 바람이 불었던 순간을 기억을 하시면 에코프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등장을 했죠? 포스코 다음에 등장하는 쪽이 일단 LS까지도 넘어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종목들이 등장을 했을 때 흐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까지도 아마 등장을 했을 거예요. 에코프로 HN이 등장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등장을 하고요. 자,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코 프로 HN 이 종목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LS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런 거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잠시만요. 자, 처음에 등장했을 때 에코가 1차, 그 다음에 2차로 등장하는 게 포스코고요. 그 다음에 3차로 등장하는 게 에코프로 HN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차로 등장하는 게 LS가 등장을 했어요. 즉, 2차가 가네? 2차가 가네? 2차가 진짜 가네? 라고 할 때, 너도 간다고? 라는 느낌이 올 때,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쪽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특히 금양이라는 종목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었던 2차전지 주,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이 다 한꺼번에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라는 생각 동시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오늘이 끝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하지 않았던 건 끝물이라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급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지난 차트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금양이라는 종목 제가 지금부터 선을 한 번씩 그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어느 선에 닿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선에 닿는 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을 수가 있죠. 여기에 30분봉으로도 충분히 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 지점을 닿고 올라가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있는지 한 번씩 그어보면 충분히 반등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인데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높게 올라간 종목들이 딱 닿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건데 똑같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되냐면 저점 대비로 20% 이상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놈이 대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프로, 이 파란색 선은 저점 대비 20% 이상 뜬 종목들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저점 대비 20%에 가리키는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위에 있어야 돼요. 파란색 선 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면 우선 제외를 해도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파란색 선이 58만원이 되는데 58만 4천원이 고가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을 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딱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여기에 딱 떨어졌을 때 저점 대비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가운데로 딱 떨어졌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게 포인트가 충분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쉽게 모자랍니다. 충분히 그래도 매수할 수는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충분히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73,850원이 그 가격인데 저점은 74,400원이에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에 있어서 원래부터 대장이었던 종목군을 위주로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비교했을 때 포스코 DX를 하거나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했었어야 된다.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훨씬 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분홍색 선 이게 음양이 되어 있는 것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종목들이 훨씬 더 반등이 세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훨씬 더 반등이 세요. 33%가 올라가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로 올라가면 23%가 넘죠. 왜냐면 이 파란색 선이 저점 대비 20% 선이니까. DX 같은 경우도 20%가 넘어요. 그죠? 여기서 일봉에선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반등하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반등하는 건 25% 정도까지 상승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승한 포인트가 17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면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 이거를 우리가 분봉으로 30분봉과 1봉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3분봉으로도 한번 봐야 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박제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박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세우려고 하는 중이에요. 특히 여기 첫 번째 선은 이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만 2천원에 한 번에 내려왔을 때 그죠? 한 번에 봉 두 번 만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의 반등 나왔었고 여기서 뚝 떨어지고 나서 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죠. 세게. 그리고 나서 1차, 2차 반등이 나온 후에는 3차 때는 한 번 더 세게 한 번 더 여기서 밀었던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이것들을 머릿속에 지금 넣어 두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300억이 넘어가서 여기는 500억에 가까운 돈이 터졌습니다. 다른 종목들 비교해보면, 네, 여기 포스코 홀딩스에는 이 봉 이후에 거래된 액수 자체가 거의 3천억, 4천억에 해당합니다. 5분봉, 네,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네,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죠. 한 번에 500억, 네, 500억씩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위치들입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고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흐름이 중요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잊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이것을 놓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감시 주문으로 걸어두면 돼요. 감시 주문으로 해서 잔고 편입 자동 매도를 해서 여기에 수익을 설정을 해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수익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잖아요. 매도 가능 수량을 애초부터 걸어놨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매도가 됐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놓친 게 너무 한이 되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이런 매매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흐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흐름, 네, 30분봉으로는 보이지 않는 3분봉의 흐름도 제가 보여드렸죠.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단타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결국엔 에코프로가 상승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포스코가 등장을 했고요. 포스코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포스코 형제들이 등장을 했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코프로 HN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LS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너도 간다고?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흡사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누가 어떤 약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자, 세 번째 타자, 그리고 나도 있어 라고 하는 네 번째 타자가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했었던 그런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대세적으로 어떠한 흐름이 가고 있었을 때 한 번에 폭락이 나오는 때에 매매를 하는 방법,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언제 이 방법이 또 등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의 느낌이 비슷한 때가 왔을 때 단타로 매매를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면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매가 요즘 많이 꼬여 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한 후에 매매를 좀 더 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또 좋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록 저는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